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. 상처받고 깨어진 마음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갇힌 분들에게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상처받은 치유자 에스더로 불러주세요. 자,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항상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제가 바뀔 수 있게 된 한 가지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글쎄요, 여러분, 상처받으셔서 많이 힘드시죠?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, 말, 생각들이 자꾸만 떠올라서 괴로우시죠? 특히 죽고 싶다는 생각,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힘든 감정들이에요. 제 경험을 좀 나눠볼게요. 저는 한국에 살다가 호주로 이민이 아닌 처음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다가 그 후에 저희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해서 이제 호주에 살고 있어요. 지금은 점점 행복해지고 있고 그리고 내 자신도 정말 제 자신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너무 감사하게. 자, 제 얼굴을 통해 보이시나요? 예. 자, 여러분, 저는 처음에 호주에 와서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라기보다는 이제 처음으로 엄마가 된 다음에 남들은 쉽게 이야기하는 산후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? 자, 아이를 낳고 나서 참 힘들었어요. 첫 아이를 낳고 나서. 왜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.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자, 하루는 그 어린 피덩어리 같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유모차에 넣고 제가 집 앞에 있는 쇼핑센터를 걸어갔었어요. 근데 이제 걸어가는 순간에 아이는 이 보행기 안에, 그러니까 유모차 안에 있고 저는 그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너무도 익숙했던 그 말, 죽고 싶다, 죽고 싶다, 죽고 싶다. 이게 저한테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참 어떻게 보면 친구같이 생각 좀 안 할 때쯤 되면은 오는 그런 생각들이었었거든요. 죽고 싶다. 한국에 있을 때는 숨을 쉬는 순간마다 저의 숨과 같이 나오는 말들이었어요. 죽고 싶다. 근데 그때는 그 죽고 싶다는 감정에 대해서 그냥 이게 항상 숨 쉴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참 그냥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볼 생각조차 못했어요.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서 마치 내 몸과 같은 그런 느낌. 그런데 호주에 와서는 그런 죽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사라졌다가,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서처럼 계속해서 올라오진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남들은 흔히 말하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었어요. 그날이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. 오랜만에 찾아온 그 친구 같은 음성, 죽고 싶다. 그것이 다시 그 핏덩어리 같은 아직 태어난 지 글쎄 얼마쯤 됐을까? 몇 개월 안 됐을 거예요. 그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쇼핑센터로 가고 있는데 날씨도 참 화창했고 좋았어요.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큰 걱정이라 할 만한 게 있었나? 잘 기억은 안 나는데, 이렇게 제가 당장 뭐 굶어 죽는 상황도 아니었고, 당장 뭐 남편과 이혼을 할 상황도 아니었고,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큰 걱정이 없었는데, 죽고 싶다는 말이, 그 친구같이 느껴졌던 그 말이 불쑥 제 마음에서 또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 죽고 싶다는 말이 한번 나오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. 왜냐하면 제 마음에서 싸움이 나기 시작했거든요. 첫 번째 싸움은 뭐였냐면 제가 어찌됐건 엄마가 되었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핏덩어리 같이 너무너무 소중한 내 아이, 첫 아이가 나왔는데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?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? 이러면서 엄마로서의 의무감, 그리고 아이를 향한 사랑, 그리고 나도 모르게 친구처럼 떠오른 그 감정, 죽고 싶다. 이 두 개가 부딪히면서 막 불안을 막 조성을 하더라고요.
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죽고 싶다라는 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.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막 불안해지고,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손에 막 땀이 지어지면서 저 같은 경우 저 그때 당시에 막 숨이 이렇게 정말 숨이 가파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가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쇼핑센터 아닌데 이 쇼핑센터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 판단이 흐리해질 정도였었어요. 그러니까 제 내적으로는 엄청난 스트러글이 있었던 거죠. 힘듦이 있었었는데 그 죽고 싶다는 말 때문에 갑자기 저는 크리스찬이에요. 어디에서 배운 건 있었거든요. 이게 스피릿이다. 영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바인딩하고 묶어야 된다.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. 그때 당시에. 그래서 특히는 네 마음속에 있는 감정,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땐 너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단이 줄 수 있는 생각이다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속박을 받을지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. 마치 뭐라고 해야 되죠?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더 매그너파잉 되는 것처럼 죽고 싶다. 근데 그 죽고 싶다가 이전에는 제 3자에게 들려온 그런 좀 친숙한 목소리였다는 느낌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죽고 싶다가 내 감정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죽고 싶다는 말이 나왔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손에 계속 땀은 나죠. 막 숨은 가빠지죠. 어린 아기는 유모차에 있죠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아주 작은, 그러니까 몇 초 아닌 그 찰나의 순간이었는데 제 인생을 바꿔놓은 죽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숨처럼 쉬던 제가 그 죽고 싶다는 말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많이 적어지고 이제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거든요. 그걸 바꿨던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그 짧은 찰나 안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랬어요. 죽고 싶어? 뭐가 그렇게 두렵니?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어린 아기, 저의 첫째 딸 데니의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.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. 근데 이 우리 데니의 그 작은 아이의 그 눈빛,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그 눈빛, 어렸을 때 그 슬펐던 나의 눈빛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저의 어린 내면의 아이가 툭 튀어나왔어요.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. 근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. 너무 불쌍했었어요. 그 내면 아이가 그때 당시 저는 눈으로 보였고 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보였지만 여러분 안에서도 그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면 아이가 있을지도 몰라요, 여러분. 이 내면 아이가 툭 튀어나왔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 아이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알겠는데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들어주고 인정해줬던 것 같아요. 힘드니? 두렵지? 너무 벅차? 그래, 힘들어. 맞아, 너 너무 힘들다.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제 숨이 좀 고라지는, 그러니까 이랬던 게 갑자기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 그 느껴지는 평안함, 이렇게 숨이 조금 골라졌어요. 그 다음에 제가 그 아이가 뭐 때문에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은 안 났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이벤트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아이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랬어요. 미안해. 네가 겪었던 그 일, 네가 살았던 그 상황들 정말 너무 미안해. 정말 미안하다. 그리고 그 아이에게 상처 줬고 그 아이를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게끔 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했어요. 미안하다고.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이젠
너 안전해. 가끔 이렇게 너무 힘들 때 나오면 내가 꼭 네 얘기 들어줄게. 내가 꼭 너 책임질게. 내가 꼭 너의 안전한 사람이 되어줄게. 이젠 괜찮아. 하고 그 아이를 위로하고 약속을 해줬어요. 그 아이와 이제 어른이 된 내가 이 아이가 힘들 때마다 언제든지 죽고 싶다로 내지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어른이 된 내가 너를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넌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. 너 책임 아니야. 네 잘못 아니었어. 정말 미안하고 그런데 나 너무 너 사랑해. 정말 사랑해.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. 근데 여러분 이게 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죽고 싶다는 이야기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거든요. 그럴 때는 생각을 멈추기가 참 힘들어요.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도 상처받았고 너무도 억압받았던 여러분도 알지 못한 그 내면의 아이가 불쑥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저는 4가지를 추천드려요.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가 그냥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고. 이 목소리는 내 안에 갇혀있고 내 안에서 너무 상처받았던 그 어린 내면의 아이라고. 그거를 인식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2번째는 무엇이냐? 그 내면 아이가 그 아이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너무 슬펐고 나는 너무 무서웠고 나는 너무 처량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한마디로 한 게 죽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. 그때 그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. 너 많이 힘들지? 너 많이 외롭지? 저 정말 무서웠구나. 너 정말 막막하구나.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이 되었든지 간에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. 그리고 2번째로 분명히 너무 상처받은 아이일 거예요. 너무 억눌렸던 아이일 거예요. 그 아이가 죽고 싶다로 이야기했던 그 감정을 만들어둔 상황과 사람들, 그 사람들을 다 불러올 수가 없잖아요, 지금은. 제가, 어른이 된 제가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세요. 진심으로. 미안해. 네가 겪었던 그 일, 네 잘못 아니야. 미안해. 네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만큼 힘들었던 너에게 너무 미안해. 내가 대신 사과할게. 미안해. 그리고 그 미안하다는 말 다음에 꼭 얘기해주세요. 이 아이가 이젠 안전하다고. 내가 여기 있을게. 어른이 된 내가 여기 있을게. 네가 어떤 말을 하던 언제 툭툭 튀어나올지라도 나 이곳에서 있고 너를 들어줄게. 너 때리고 너 버리고 너 누르지 않을게. 이제 너 안전해. 언제든지 나와. 네가 힘들 때 안전해. 내 약속할게. 너를 항상 지켜준다고. 어른이 된 내가 어린 나에게 대화해주세요. 너는 안전하다고.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모든 아이들, 이 내면 아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듣고 싶은 존재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함을 꼭 이야기해주세요. 사랑해. 정말 너무 고맙다.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참 잘해왔다. 사랑해. 잘했어. 정말 잘해와서 여기까지 잘 왔다. 고마워. 그리고 사랑해. 여러분,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음성, 죽고 싶다를 나와 따로 분리해서 정말 이게 자살의 영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살의 영을 묶었는데도 오히려
더 강하게 온다면 0이라기보단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에 너무 상처받은 그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신음의 소리라고 들어주세요. 그래서 이 내면 아이를 또다시 짓누르고 또다시 내 안에서 빼내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받은 아이가 자라날 수 있게끔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. 내면 아이를 인식하고 그 아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인정해주세요. 그리고 그 내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, 네가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한 사람들, 상황들을 대신해서 내가 미안하다고, 어른이 된 내가 대신 너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주시고, 세 번째로 너는 이제 안전하다고, 언제든지 네가 힘들 때는 나와도 돼.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어줄게. 넌 이제 안전해. 어디로, 너는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돼. 너는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아도 돼. 너는 더 이상 이곳저곳 이곳저곳 사람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. 자랄 때 엄마 아빠 수하에서 자라지 못했어요. 1년은 엄마 밑에서, 그리고 엄마가 좀 더 힘들면 아빠한테 보내고, 그리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. 그래서 아빠도 저를 책임질 수 없을 때는 고모 집에 보내고, 근데 고모도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우리 외할머니 댁에 보내고, 그리고 외할머니 댁도 저를 또 다른 곳에 보내고, 그래서 제 안에 저는 항상 나는 부담스러운 아이, 내 존재 자체가 참 짐이 되는 아이,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를 그냥 같이 살아주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가치가 없어서 같이 살아주는 것조차도 어려운 아이,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, 이제는 그렇게 옮겨 다니지 않아도 돼.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계속 당하지 않아도 돼. 내가 여기 있어. 어른이 된 내가 너를 지켜줄게. 그리고 꼭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. 조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실 그 다음부터는 죽고 싶다는 말이 정말로 손에 꼽을 만큼 아주 너무 좋아졌거든요. 한국에 있었을 때는 숨 쉴 때마다 죽고 싶다, 죽고 싶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 숨과 죽고 싶다는 이 목소리가 동일시될 정도로 굉장히 친밀했다가, 호주에 와서는 결혼 전까지는 좀 많이 좋아졌었는데 결혼 후에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거와 함께 다시 죽고 싶다는 그 말이 떠올랐고, 그때 제가 했던 4가지 단계 인정해주고,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고, 그리고 너는 이제 안전하다고 이야기해주고,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줬을 때 그 빈도수가, 죽고 싶다는 말의 빈도수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고, 그 다음에도 나타났을 때 똑같이 했거든요. 똑같이 인정하고 미안하다 얘기해주고, 안전하다 이야기해주고,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, 그 다음에는 정말 지금은 단 한 번도 죽고 싶다는 말도 안 들리고요.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. 이젠 정말 너무너무 사는 게 행복해요. 혹시 지금이라도 너무 힘들어서 그 내면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했던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. 자, 우린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. 그리고 상처받았던 이 아이도 이젠 자랄 권리가 있어요.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